미성년자. 네, 미성년자. 한정승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되죠. 네. 장비가 있고 자녀가 미성년. 네. 여기도 미성년.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당사자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성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성추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이 등록기준지는 옛날에 본 적인데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성년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인 자녀 상속인데 이름 쓰고 주민번호 똑같습니다. 등록기준지 똑같습니다. 주소가 똑같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적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가지고 당사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위 청구인 이게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성춘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상속포기하고 아버지가 상속포기하고 이 자녀들이 상속포기할 때는 여기 이제 부가 들어가요 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때는 부 홍길동 모 성춘향 이렇게 들어갑니다.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위임장을 찍을 때는 인감을 나뉘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모 성춘향 해서 도장 인감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의 경우, 당사자 표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대리인과 한정승인, 미성년인 상속인이 똑같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할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성년 있죠? 미성년 또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이 둘이 포기한다. 이럴 때는 이제 법정대리인하고 미성년자의 상속인이 갈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한정승인하거나 똑같이 상속 포기할 때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가 한정승인하고 여기가 상속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쪼개질 경우는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도 특별 대리인 각각 선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서도 충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특별 대리인을 보통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쪽에 부모님들이 이제 특별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속 포기하고 여기가 한정승인에서 재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미성년자 누구누구, 법정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넣어도 되고, 미성년자 아까처럼 주민번호하고 본적 등록기준이라고 주소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특별 대리인이 되면 미성년자 이름이 나오고 주민번호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나옵니다. 아까 똑같습니다. 주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 뭐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당사자 표시 정령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령. 물론 이거 당사자 표시 정령 신청할 때는 그 법원에 결정받은 특별 대리 선임 결정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특별 대리인 선임하고 또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냥 뭐그 법정 대리인하고 같이 뭐 한정승이라거나 같이 상속통이라거나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리고 뭐 빚이 있다면 그 차순위, 상순위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뭐 이 법정 대리인하고 미성년자의 상속인하고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적어드릴게요. 미성년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 다음에 등록기준지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위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홍길동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 미성년자를 이제 당사자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은 그 상속분이나 한정분 물론 뭐 그 상대분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분이나 한정승인 할 때 그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다음 뵐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